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 제가 그 TV를 보다 보니까 돌싱포면 해가지고 그 남자분 넷이서 나와서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뭐 결혼 안 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그 결혼을 하고 이제는 지금 돌싱으로 계시는 분들이 하는 프로 같은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그 배우자연이 좀 약한 게 무슨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생년월일이 나오더라고요. 신은 몰라도 생년월일만 가지고 배우자분이 약한 무슨 기운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저한테 감명을 의뢰한 것도 아니고 뭐 그분들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건 전혀 없고 그냥 사주로서 이 생년월일이 맞다 그러면은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배우자연이 좀 약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분들도 좀 양해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공부 차원에서 한번 그 사주를 볼까 합니다. 그분들 재밌잖아요. 그 사회도 잘 보고 아주 재밌게 하시는 분들인데 배우자 운이 안 좋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운이라는 거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주대로 우리가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팔자대로 산다 하는 부분들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인간이 살아가야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탁재훈 씨 사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분은 그 미월에 태어난 을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죄가 다 있어서 뭐 여자분들이 뭐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많죠. 여자한테 인기도 좋고 그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을목이니까 이 사주는 물을 보는 게 상당히 좋죠. 우리가 간목이나 을목은 여름에 태어났으면 물을 봐야 되고 겨울에 태어났으면 불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축이 들어올 때가 이 사주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이제 문제점을 시를 알면은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 뭐 추정하면은 연예인이고 또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 식상이 있지 않았을까 보면 뭐 병자시라든지 뭐 그런 어떤 식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냥 추정일 뿐이니까 그걸 여기서 뭐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 3주만 가지고 배우자운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사주는 가장 큰 문제점이 큰 대운의 방은 괜찮게 흘렀습니다. 재를 쓰는 사주가 관방으로 흐르니까 좋죠. 재생관하니까. 그 다음에 여름에 을목이 수기운을 보니까 그것도 좋고요. 이때가 좀 재를 쓰는데 비겁으로 흐르니까 이때 운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대패가 안 나는 것이 여기 정관이 하나 있어 가지고 내 비겁을 쳐주는 겁니다. 날 치러 들어올 때. 그래서 패는 패지만 대패는 안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관하고 제가 있어서 이 사주는 그래도 나름 관도 있어가지고 좀 모양 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반듯한 편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또 편재가 있어서 좀 허풍기도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원시원하죠. 편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뭐 그냥 오케이 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째째하거나 그러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35세, 45세부터 이렇게 지금 이분이 55세인데 이렇게 천간으로 해서 비겁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 사주가 이거는 용신이 재고요. 천간에서도 똑같이 재가 떴어요. 그래서 재가 용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제가 떴기 때문에 살이 들어왔을 때가 제일 안 좋아서 아마 15살부터 25살 때까지가 탁재훈 씨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생하니까 하는 일이 참 안 되는 부분들이죠. 이때가 제일 안 좋고 나머지 운은 뭐 큰 패는 없었는데 문제는 45세에서 55세 들어올 때가 비겁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남자가 비겁으로 흐르면은 그 재가 다치죠. 남자한테 재는 뭐죠? 첫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여자고 세 번째가 부친입니다. 그쪽이 조금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이 비겁으로 흘리면 아버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재로 비견이나 겁재로 흘리면은 그 여자 운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여자가 아프거나 아니면 또 심해지면 이별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주가 갑자대운에 아마 이혼을 한 것 같은데 갑자대운에 2014년에 갑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갑기합에서 하나가 잡혔는데 또 갑목이 들어오니까 이거 맞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재를 다 쳐버리는 겁니다. 자기 처를 치는 거니까 이때 아마 이혼 소송을 내고 을미년에 이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이 을미년이죠. 을미년도 갑기합한 상태에서 이게 목기운이 들어와서 맞아 이걸 치니까 이 재가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탁재훈 씨뿐만 아니라 이때 한 30-40명 정도가 같은 시에서 태어났을 텐데 이혼한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부부 사이가 좀 멀어지는 부분들 아니면 그 배우자가 아프거나 그랬을 겁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분은 만일에 갑자대운에 이혼을 안 했더라도 을축대운에 오면은 또 똑같이 목기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충미충 배우자궁을 바로 치고 들어와요. 자기 하는 일에 변동수 생기지만 부부궁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탁재훈 씨도 이혼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비겁으로 흐르면은 여자가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만일에 비겁으로 흐르면은 여자 사귀기도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여자가 식상으로 흐르면은 또 남편이 또 맥을 못 쓰고요. 이게 이제 사주 운의 어떤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었었고, 그래서 당분간은 여자가 들어와서 결혼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냥 뭐 재밌게 지금 사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상민 씨는 지금 53세고 이상민 씨도 똑같이 인터넷 보니까 저런 생년월일이 있어서 그걸 풀어봤습니다. 이상민 씨는 확 5월 신금입니다. 이건 뭐냐면 살을 쓰는 사주입니다. 살을 쓰는 사주에 배우자궁에 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상궁에 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이 기토가 천간으로 떠서 무토가 된 거죠. 그래서 인을 가지고 쓰는 사주, 그러니까 살격 봉인이 되는 거죠. 살을 쓰는 사주가 인을 보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려운 난제나 그런 것도 능히 어떤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문제는 여기 내 용신이 무게합해서 잡혀버린 겁니다. 여기서 합의돼 가지고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내 가진 것을 한번 날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식신이 이제 안 좋은 역할을 할 경우에는 뭐죠? 내 게으름이나 나태함, 내 부주의로 인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한번 날려야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인이라는 건 내가 가진 거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거. 그것을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하면은 식신생재할 때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식신이 인을 잡았으니까 내 게으름, 나태함, 부주의, 내 밑에 사람 이런 것 때문에 내 가진 것을 모두 내놔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분이 그때
그 재산을 다 잃고 지금 그 빚을 갚는 그런 그 과정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또 단점은 뭐냐면은 살을 보는데 배우자궁에 재가 있어요. 살이 있는데 재는 치명적이죠. 재생살하니까. 그래서 이분의 어떤 사주 구조는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얻으면은 누굴 얻더라도 이분 배우자가 이혜영 씨인가 그랬을 텐데 이혜영 씨 아니고 다른 배우자를 얻었어도 이 사주는 배우자하고 같이 그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를 얻으면 자기가 더 어려움에 빠져요. 그런 아주 기묘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목생화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재산을 많이 벌면은 자기 명이 단축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 자기 가진 걸 내놨기 때문에 명을 유지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 벌고 죽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살이 있는 상태에서 재가 들어오면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하고 돈하고 이분은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주가 뭔지를 모르지만 요것만 봐도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사주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분 사주는 이 임묘진 그 목기운 그 초반에 들어오는 게 안 좋았죠. 살을 쓰는데 목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폐가 나고요. 나중에 해자축 식상운으로 흐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을 제어하니까 이분은 말년운은 좋다. 근데 이때 아마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자, 돈, 부친 운이 없는 겁니다. 이상미 씨 같은 경우에는. 남자한테 재는 돈, 여자, 부친이지 않습니까? 부친 운도 없고 여자 복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그렇게 모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2004년 갑신년에 결혼을 한 것 같은데 그때가 아마 이때가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갑신년 하면은 묘신합할 때인데 우리가 결혼은 배우자궁에 합이 들어올 때 결혼을 하죠. 그래서 합이 들어왔을 때 결혼을 했고 그 다음 해인 2005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묘충이 되죠. 그래서 그때 배우자궁을 친 거예요. 내가 합이 들어올 때 결혼했고 내가 충이 들어올 때 이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이혼하는 게 더 본인한테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궁에 배우자를 둠으로 해서 내 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이상미 씨 같은 경우는 결혼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 생기면 그냥 결혼하지 않고 서로 그냥 사귀거나 살는 게 오히려 낫다.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면접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결혼 안 하고도 얼마든지 뭐 연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낫다. 배우자를 얻는 순간에 자기는 점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분은 우리가 보면은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명 중에서 오늘 두 분을 했고 다음번에는 김준호 씨랑 이문희 씨인가 그분 거를 바로 연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